보험 설계사 투잡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나만 해도 힘든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보험이 우스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투잡팀을 꾸릴 때 들었었던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선입견이 많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전문가의 영역에서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고 있었기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 주위에는 보험 설계사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당이나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각종 설명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포스팅을 보아도 그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몇 퍼센트의 수당, 이월 지급, 시책, 원수사, GA 등등 모두 다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이제는 모두 아는 개념이지만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을 사랑하는 경력자분들의 올바른 철학을 듣고 설계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보험은 인생을 살면서 위험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이상은 꼭 가지고 있는데요. 이왕 가입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딱 맞는 보험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올바른 철학을 심어주고 고객분들의 상황과 니즈에 알맞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에서 그 철학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단 내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면서 보험 설계사 투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에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은 바쁜 사람이 더 많은 양을 소화한다는 거요. 안 바쁜 사람이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바쁜 사람이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유튜브, 블로그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은 시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냈었죠. 결국 방향이 올바르고 마음만 제대로 먹는다면 두 가지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여기에서 관건은 조직 문화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인카금융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각 본부 그리고 지점마다 모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 본부는 90% 이상의 멤버가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이기에 이 상황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간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매우 압축되고 엑기스가 농축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교육처럼 하다가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할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처음에 다른 회사팀에 있다가 우리 조직과는 색깔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지금의 이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다시 코드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시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 투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조직화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했습니다. 또한 급여의 제한이 없길 바랬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이 직업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험 공부를 한 뒤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저는 사실 보험에 관심이 아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몸이 아프게 되시면서 보험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젊었을 때 먹고 살기 바쁘셨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실손보험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치료 비용을 모두 감당하려니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겁을 내시더라고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벌이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고요. 사실 저도 함께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혈압만 있을 때 보험 설계사를 만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예 보험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답니다. 그때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를 만나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을 제대로 알고 나서 제 보험을 보니까 역시 문제가 많더라고요. 엄마 지인이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종합보험이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 딱 그렇게만 듣고 사회생활 1년차부터 지금까지 계속 넣고 있던 보험이었거든요. 보험이라고는 달랑 2개,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딱 2개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살펴보니까 CI 보험이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종신보험.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그런 보험이었죠. 보장 내역에 있던 암 진단금 등은 약관을 보니 중대한 질병에 보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이라는 개념이 매우 심각한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바와는 다른 개념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매우 적었습니다. 참 이것만 믿고 노후를 맞이했다가는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을까요? 아마도 제 성격에는 잘 몰랐던 내가 바보였지 하면서 자책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보험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서 거의 끝나가거나 부모님이 들어주신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본인들의 보장도 준비를 못 하신 상황이니까 저도 동생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보험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들의 보상 청구를 도와주고 보험금 잘 받았다는 이야기 들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자, 보험 설계사 투잡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요. 고객과의 미팅은 쉬는 날이나 근무 후 저녁 시간에 해도 됩니다. 고객들과의 미팅 약속을 맞추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설계 지원 매니저님의 활용으로 사무 업무의 시간도 크게 소요되지 않도록 시스템화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본부는 고객 등록과 같은 업무까지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고객 등록 총무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설계 매니저님과 협업을 하면서 업무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고객 미팅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서요. 줌으로 전국에 있는 팀장님들의 코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8시, 9시쯤 온라인으로 개인 코칭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시행하는데요. 대부분 일요일 날 원하셔서 원데이 오프라인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강제 출근은 없고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그래도 교육은 꼭 들으면서 업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게 영업 강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본부는 지인 영업을 강요하거나 주위의 보험 설계사 영입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도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본부는 대부분이 스스로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제가 쓰는 영상이나 글을 충분히 읽어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셔도요. 입사 설명회까지 다 듣고 서로 궁금한 점을 다 해소를 한 다음에 입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무턱대고 마음먹은 사람들보다는 나도 제대로 한번 나만의 길을 개척해보자. 도전해보자
라고 마음먹고 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합격하면 얼마를 준다, 혹은 정착지원금을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지 않거나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그만두면 그 지원금을 토해내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산은 기간별로 또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하네요. 환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험 설계사는 선지급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고객이 해지를 하게 되면 이 환수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보험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입니다. 이 이후에는 고객이 해지를 해도 환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이 직업을 못한다고 블로그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혹은 세금이 무서워서 돈 못 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수는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내는 것이고 이 확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육 받으신 대로 이행하신다면요. 그런데 환수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설계사에게 유리한 상품을 가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회사는 인카금융서비스라고 하는 GA 회사예요.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구분 없이 계약을 맺은 회사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어요. 전자제품을 생각하면 하이마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중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해드려야 해요. 저희는 본부에서 새로운 상품과 기존의 상품을 비교해서 추천 상품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이별, 사항별로 베스트 상품군을 나열해서요. 좋은 상품을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품 공부가 필요해요. 팀장님들이 본 업으로도 바쁘시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 교육이나 회의 역시 온라인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저희 본부는 설계사에게만 유리한 상품을 판매하라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매우 현명하셔서 그런 식으로 권하다가는 길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전문가들이 만나는 고객님의 상품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입하는 상품과 같습니다. 나도 가입하지 못하는 상품은 고객에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철학입니다. 보험 설계사 투잡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의지가 부족해서 혹은 팀을 잘 못 만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투잡 가능합니다. 저희 팀이 그걸 증명해 보였고 그 길을 멋지게 가고 있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팀을 만나는 고객님이 상당히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는 물론이거니와 목적과 니즈에 딱 알맞은 보험, 그리고 추후 보상 청구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보험 설계사 투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보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울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 보험 설계사 투잡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카카오톡에 흥지혜를 추가하셔서 말 걸어주시면 제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